4. 송가와 비밀. 알료샤가 감옥 문의 벨을 울렸을 때는 꽤 시간이 늦어서 황혼에 가까웠다. 게다가 11월이라 해도 짧았던 것이다. 그러나 알료샤는 아무런 지장 없이 미자에게 안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이 도시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예심 종결 후 처음 한동안은 친척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면회도 일정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 후 차츰 관대해졌다. 아니, 관대해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미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새 하나의 예외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이 미결수와의 면회가 면회실에서 단 두 사람 사이에, 즉 네 개의 눈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일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서 그루센카와 알료샤와 라끼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루센카에게는 서장 미하일 마카르이치가 특히 호의를 갖고 있었다. 모크로에에서 그루센카에게 호통을 친 것이 늘 이 노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진상을 알게 됨에 따라 그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꾸어 버렸다. 이상하게도 그는 미자의 범죄를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가 수감될 때부터 이 사람도 선량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던 모양이나 너무 술이 과해서 품행이 좋지 못해 그만 스웨덴인처럼 몸을 망치고 만 거야 하고 생각하여 차츰 그를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전의 공포심은 일종의 연민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알료샤 쪽은 어떤가 하면 서장은 매우 그를 사랑했다. 두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그 후 뻔질나게 감옥에 드나들기 시작한 라끼찐도 그의 이른바 서장댁 따님의 가장 친한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날마다 그 집에 출입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오직 완고하기만 한 관리이기는 하나 지극히 마음이 부드러운 늙은 전옥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료샤도 오래전부터 이 전옥을 알고 있었다. 전옥은 대체로 최고의 예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알료샤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한편 입안에 관해서는 결코 서장은 그를 존경하지는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예리한 주장을 가장 두려워했다. 하기야 전옥 자신도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도달한 것은 틀림없으나 역시 상당한 철학자였다. 알료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를 수 없는 호감을 품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마침 경외 복음서를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늘 자기의 느낌을 이 젊은 벗에게 전했다. 전에는 곧잘 알료샤를 만나러 수도원까지 찾아가서 그를 비롯하여 많은 사제들과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이런 까닭으로 알료샤는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전옥을 찾아가기만 하면 잘 주선을 해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감옥에서는 제1하급의 간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료샤와 친숙했다. 그러기에 간수도
상사에게 꾸중만 듣지 않으면 결코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미자는 언제나 호출을 받으면 감방에서 아래층의 면회실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다. 알료샤는 방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미자한테서 나오는 락기찐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뭔가 큰 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미자는 락기찐을 배웅하면서 뭐 때문인지 몹시 웃어댔으나 락기찐은 왠지 투덜거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락기찐은 요즘 특히 알료샤와 만나기를 꺼렸으며 만나도 거의 입을 떼지 않고 그저 묘하게 어색한 인사를 할 뿐이었다. 지금도 들어오는 알료샤를 보더니 짐짓 이마살을 찌푸리고 외면했다. 그것은 마치 모피 깃을 단 크고 따뜻한 외투의 단추를 끼우는데 정신이 팔리고 있다는 그런 태도였다. 곧 그는 자기 우산을 찾기 시작했다. 자기 물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지. 그는 다만 무슨 소리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남의 물건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야 해. 미자는 익살을 부리고는 자기 익살이 우스워 끌끌대고 웃었다. 락기치는 대번에 성을 냈다. 그런 말은 까라마조픈의 사람들에게나 하시오. 당신들은 농노 제도의 사생아야. 그런 말은 락기친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정오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느닷없이 그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뭘 그렇게 화를 내나. 나는 그저 농으로 한 말일세. 하고 미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채, 어처구니 없네. 저 녀석들은 모두 저렇단 말이야. 미자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락기찌연의 뒷모습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알료샤에게 말했다. 여태까지 앉아서 재미있게 웃고 있던 녀석이 금세 저렇게 성을 낸단 말이야. 너한텐 아른 채도 않잖아. 왜 그러냐? 싸우기라도 했니? 그보다 넌 왜 이렇게 늦었니? 난 널 기다리다 점심까지 굶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그 보충을 하지 뭐. 저 사람은 뭐하러 형님을 찾아옵니까? 이제 완전히 친해지셨나요? 역시 락기찐이 나간 문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알료샤가 물었다. 락기찐과 친해졌느냐고. 그런 것도 아냐. 뭐 저 녀석은 돼지야. 저 녀석은 나를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안단 말이야. 그러고 조금만 농담을 해도 기를 쓰고 덤비거든. 저런 녀석은 익살이란 것을 전혀 몰라. 그게 제일 탈이야. 저런 자의 영혼은 어찌 그리 몸이 건조한지 납작하고 메말랐거든. 마치 내가 처음 이곳에 끌려와서 감옥의 벽을 보았을 때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하지만 꽤 영리하긴 영리한 놈이지. 그러나 저러나 알렉세이, 이제 드디어 내 머리도 끝장났어. 그는 벤치에 앉으면서 알료샤도 옆에 함께 했다. 네, 드디어 내일이 공판이군요. 그럼 뭡니까 형님은?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계십니까? 알료샤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미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멍청한 표정으로 알료샤를 보았다. 오라, 너는 공판 얘기를 하는 모양이구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우린 지금까지 늘 쓸데없는 얘기만 늘 이 공판 얘기만 했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엔 입을 다물어 왔어. 그야 물론 내일은 공판이지.
그러나 지금 머리가 없어졌다고 한 건 그 말이 아니라 머리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머리 알맹이가 없어졌단 말이다. 왜 그렇게 비판하는 눈초리로 나를 보는 거냐? 미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상을 말하는 거야, 사상. 다시 말해서 에찌까 말이야. 대체 에찌까가 무엇일까? 에찌까. 알료샤는 놀랐다. 그래, 그게 어떤 학문이냐? 그런 학문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학문인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락키찌는 알고 있어. 락키찌 녀석 별의별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제기랄 녀석은 수도사 같은 건 되지 않아. 빼째르부르크에 가려고 하고 있지. 거기서 무슨 평론 분야에 한몫 끼겠다는 얘기다. 단 고상한 경향의 평론이지. 그래서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더욱이 입신 출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저런 놈들은 입신 출세의 대단한 명수들이거든. 에찌까가 무엇이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알렉세이, 나는 이제 마지막이야. 넌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 심장은 널 보면 떨린단 말이야. 그런데 카를 베르나르가 대체 누구냐? 카를 베르나르요. 알루샤는 다시 놀랐다. 아니, 카를이 아니지. 가만히 있거라. 나는 되는 대로 짓거렸구나. 클로드 베르나르다. 클로드 베르나르가 대체 누구야? 화학자냐? 아마 학자일 겁니다.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 사람에 관해선 잘 모릅니다. 그저 학자라고만 들었지 어떤 학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까짓 인간 아무래도 좋아. 나도 모른다. 하고 미자는 소리쳤다. 어차피 보잘것없는 놈팽이겠지. 그게 가장 사실 같구나. 어차피 모두 놈팽이들이니까. 한데 락기찌는 파고 들게다.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녀석은 파고 들어갈 거다. 그놈도 역시 베르나르야. 망할 놈의 베르나르 같으니 쓸데없이 불어나게만 하는군.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알료샤가 다잡아 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